폭우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밤. 민서는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 속에서도 동생 지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괜찮아. 지은아. 내가 너 지킬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26세.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늘 조용히 자신의 비밀을 가슴 깊이 묻고 살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변했다. 그의 비밀, 그의 정체성,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성적 지향이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는 무기가 되어야 했다. 민서와 지은은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서 멀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비는 그들의 옷을 흠뻑 적셨고 지은의 교복은 물에 젖어 무거워 보였다. 민서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오빠를 향한 신뢰도 엿보였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지은을 괴롭히던 이들에게 맞서기 위한 자리였다. 지은은 고등학교 2학년, 17세였다. 밝고 명랑한 성격의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았지만 최근 그녀의 삶은 어두워졌다. 학교에서 그녀를 괴롭히는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지은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그 약점은 다름 아닌 민서의 비밀이었다. 누군가가 민서가 게임을 알아챘고 그 소문은 지은에게까지 퍼졌다. 지은은 오빠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었지만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다. 민서는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즉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그것이 지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결정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남역 근처의 한 허름한 주점이었다. 비에 젖은 민서와 지은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지은을 괴롭히던 무리 고등학생 몇 명과 그들을 선동하는 듯한 성인 남성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민서의 옛 친구, 재현이었다. 민서와 재현은 한때 절친이었지만 몇 년 전 재현이 민서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관계는 틀어졌다. 왔냐? 민서. 재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조롱과 위협이 섞여 있었다. 내 동생 때문에 꽤 고생했겠네. 그래서 어쩔 건가?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지은이한테서 떨어져. 내가 다 말할게. 내가 게이야. 이제 됐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주저마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지은은 오빠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재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오, 그거 대단한 고백인데. 근데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그 순간 민서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재현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민서의 커밍아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몰랐다. 민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함으로써 지은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재현의 눈빛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재현은 민서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올가매려 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나올 줄 알았어. 재현이 비웃으며 말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내 동생이 우리한테 뭘 잘못했는지 알아.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서는 동생을 감싸며 재현을 노려보았다. 지은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가 괴롭힌 거잖아. 재현은 느긋하게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다. 내 동생이 우리 애들한테 거짓말을 했어. 네가 게이 아니라고 우겼다고. 근데 내가 다 알아. 민서. 너 몇 년 전에 나한테 털어놓았잖아. 민서는 숨이 막혔다. 그는 재현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것을 후회했다. 그때는 재현을 믿었지만 이제 그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다. 재현은 계속해서 민서를 몰아붙였다. 네가 커밍아웃하면 지은이를 놔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 모두가 내가 어떤 놈인지 알게.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영상. 그건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눈물을 보자 그는 망설일 수 없었다. 알았어. 내가 할게. 그날 밤. 민서는 재현의 요구대로 자신의 커밍아웃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제 동생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 이 말을 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오빠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하지만 재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동영상이 찍히자마자 그는 그것을 온라인에 올렸다. 민서의 얼굴, 그의 고백, 그의 눈물 모두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 순간 민서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서의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렸다. 메시지, 전화, 모르는 번호들. 그의 커밍아웃 동영상은 삽시간에 퍼졌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가족까지 그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서야. 이게 뭐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오빠를 보며 미안함과 죄책감에 울었다. 오빠.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너 말 안 들었으면. 민서는 동생을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지은아. 내가 선택한 거야. 넌 잘못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을 아직 다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민서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자네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어. 상사의 말은 차가웠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거리로 나온 그는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삶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 지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은 걸까? 아직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비가 그친 서울의 아침은 차갑고 조용했다. 민서는 작은 원룸의 창문 앞에 서서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전화기는 여전히 울렸지만 이제는 알림을 끄고 침묵 속에 잠겼다. 지난 며칠은 악몽 같았다. 그의 커밍아웃 동영상은 SNS를 타고 퍼졌고 낯선 이들의 악플과 조롱이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지은은 오빠의 곁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오빠. 오늘 학교 안 갈게. 너 혼자 두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괜찮아. 지은아. 너 학교 가야지. 오빠는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괜찮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서는 지은을 학교에 보낸 뒤 혼자 집에 남았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자신의 SNS를 확인했다. 수백 개의 메시지. 대부분이 악의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사이 한 메시지가 그의 눈에 띄었다. 발신자는 수연이라는 이름의 낯선 사람이었다. 민서 씨. 저는 당신의 동영상을 봤어요.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도와줄게요. 민서는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었다. 수연은 누구일까? 왜 낯선 이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는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근데 누구신가요? 수연은 28세의 한국인 남성으로 지역 집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였다. 그는 민서의 동영상을 보고 연락을 한 것이었다. 수연은 민서에게 전화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도 몇 년 전 커밍아웃 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민서 씨도 혼자가 아니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민서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수연과 통화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재연의 배신, 지은을 지키기 위한 선택, 그리고 지금의 절망. 수연은 민서를 커뮤니티 모임에 초대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기 가면 민서 씨를 이해해줄 사람들이 많아요. 민서는 망설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알겠어요. 가볼게요. 그 주말. 민서는 수연이 알려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카페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민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한 30대 여성. 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부모님께 쫓겨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 가족을 찾았죠. 그녀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울렸다. 모임에서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털어놓았다. 저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커밍아웃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공감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민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요. 민서 씨도 이제 우리 일원이에요.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재현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민서,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내 동생. 내가 그냥 놔둘 것 같아. 민서의 심장이 다시 얼어붙었다. 재현은 여전히 지은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다. 수연 씨. 제 동생이 위험해요. 재현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민서 씨.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우선 지은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민서와 수연은 지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지은을 수연의 친구가 운영하는 쉼터로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서는 재현과 다시 마주해야 했다. 재현은 민서를 조롱하며 말했다. 내가 뭘 하든 난 너 인생 망가뜨릴 거야. 민서는 분노로 떨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약한 모습만 보일 수 없었다. 재현, 너도 언젠가 후회할 거야. 내가 지은이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나 자신도 지킬 거야. 그날 밤, 민서는 지은을 쉼터로 보냈다. 지은은 오빠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오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민서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야. 하지만 재현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는 민서의 동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렸고, 민서의 부모님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서의 아버지는 전화로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민서는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수연과 커뮤니티의 지지로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지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는 계속 싸워야 했다. 민서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궤적을 걷고 있었다. 그는 직장을 잃었고 가족과의 연도 끊겼다. 하지만 수연과 커뮤니티의 지지는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지은은 쉼터에서 안전하게 지냈지만 민서는 여전히 재현의 그림자 아래 불안에 떨었다. 수연은 민서에게 제안했다. 민서 씨, 재현을 법적으로 막아야 해요. 괴롭힘과 협박은 범죄예요.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할게요. 민서는 망설였다. 법적 대응은 그의 모든 것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은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는 결심했다. 좋아요. 해볼게요.
변호사 은주는 35세의 한국인 여성으로 LGBTQ 권익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였다. 그녀는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 씨, 재현의 행동은 명백한 괴롭힘이에요. 증거를 모으고 고소장을 준비합시다. 민서는 은주와 함께 재현의 협박 문자, 동영상, 그리고 지은을 괴롭힌 증거들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민서는 자신의 상처를 다시 들여다봐야 했다. 하지만 은주는 그를 다독였다. 민서 씨,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생존자예요. 한편, 지은은 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특히 19세의 한국인 소년. 태민은 지은과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였다. 태민은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지만 쉼터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내 오빠 정말 대단해. 나도 그런 오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오빠는 최고야. 근데 내가 너무 부담을 줬어. 민서는 지은을 만나러 쉼터에 방문할 때마다 태민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태민의 밝은 에너지는 민서에게도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재현은 여전히 민서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부모님에게까지 연락해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민서의 어머니는 결국 아들을 만나러 왔다. 민서야, 이게 다 뭐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왜 이렇게 우리를 망신시켰어? 민서는 차분히 대답했다. 엄마, 저는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 그랬어요. 저를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은이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 때문에 아빠가 화나셨어. 하지만 나도 널 잃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민서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서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는 제 길을 갈게요. 지은이와 함께. 그날 밤, 민서는 은주와 함께 고소장을 완성했다. 재현을 상대로 한 법적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재현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동영상을 더 많은 플랫폼에 퍼뜨렸고, 심지어 민서의 옛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 그를 비난했다. 민서는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수연과 태민, 그리고 커뮤니티의 지지는 그를 버티게 했다. 수연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울게요. 법적 싸움이 시작되면서 민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재현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며 오히려 민서를 비난했다. 하지만 은주는 단호했다. 민서 씨,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재현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민서는 지은을 보며 다시 힘을 냈다. 지은아, 오빠가 이겨낼게. 우리 같이 새 시작을 할 거야.
지은은 오빠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오빠. 나도 너랑 같이 싸울게.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재현과의 대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서 자신,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여정이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정체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강함의 일부라는 것을. 법정 싸움은 민서에게 새로운 전쟁터였다. 재현에 대한 고소장은 제출되었고 첫 공판 날짜가 잡혔다. 민서는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주는 그를 다독이며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법은 당신 편이에요. 하지만 민서는 두려웠다. 재현은 돈과 인맥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게다가 민서의 동영상은 여전히 인터넷을 떠돌며 그를 괴롭혔다. 공판 전날, 민서는 수연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은 정말 강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연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민서는 수연에게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수연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은 민서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공판 당일, 민서는 법정에 들어섰다. 재현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민서의 커밍아웃 동영상을 이용해 그를 비난했다. 민서 씨는 스스로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했어요. 재현 씨는 단지 그걸 퍼뜨렸을 뿐입니다.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은주는 침착하게 반박했다. 재현 씨의 행동은 명백한 괴롭힘이자 사생활 침해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밖에서 지은은 오빠를 기다렸다. 그녀는 태민과 함께 와 있었다. 태민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내 오빠는 진짜 영웅이야. 나도 이렇게 용기 낼 수 있으면 좋겠어.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태민아, 너도 충분히 용기 있어. 우리 같이 힘내자. 공판은 길고 힘들었다. 재현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은주의 날카로운 논리와 증거는 그를 점점 궁지에 몰았다. 민서는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말했다. 저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커밍아웃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재현은 제 동생을 협박했고 저를 망가뜨리려 했어요. 그의 말은 법정 안을 울렸다. 재현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민서, 네가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해? 민서는 차분히 대답했다. 재현, 너는 내 친구였어. 하지만 너는 날 배신했지. 이제는 내가 너를 막을 거야. 공판이 끝난 후 민서는 지은과 태민을 끌어안았다. 오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서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은아, 넌 내 전부야. 이겨낼 거야.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현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민서에게 계속해서 협박 문자를 보냈다. 민서는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곁을 지켰다. 민서 씨,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포기하지 마요. 그날 밤, 민서는 수연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달빛 아래, 수연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당신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민서는 수연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정체성은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민서의 전화가 울렸다. 재현이었다. 민서, 이번엔 내 동생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민서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는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 씨, 지은이가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민서와 수연은 즉시 쉼터로 달려갔다. 지은은 다행히 안전했지만 재현의 협박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민서의 동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민서는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수연은 민서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민서 씨, 재현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더 강해요. 커뮤니티와 함께 싸웁시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혼자 싸울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커뮤니티는 그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그들은 재현의 협박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태민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재현이 지은을 괴롭히는데 사용한 SNS 계정을 추적했다. 오빠, 이거 봐. 재현이 가짜 계정으로 지은이를 협박했어. 태민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태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마워. 태민. 너 덕분에 한 발짝 더 나아갔어. 은주는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재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준비했다. 민서 씨, 이번엔 재현이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민서는 은주의 단호한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재현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그 사이 민서와 수연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수연은 민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다. 저도 커밍아웃 했을 때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찾았죠. 민서 씨,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민서는 수연의 말에 끌렸다. 그는 수연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연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날 밤, 민서는 수연과 함께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한 20대 청년은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서 씨. 당신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고 싶어요. 민서는 그 말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재현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는 민서의 부모님에게까지 연락해 거짓말을 퍼뜨렸다. 민서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전화해 말했다. 민서야. 아빠는 아직 화가 나셨어. 하지만 엄마는 널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민서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법정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재현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며 민서를 비난했지만 은주의 전략과 증거는 그를 점점 더 궁지에 몰았다. 민서는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다. 저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었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의 말은 법정 안을 울렸다. 재현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민서는 비로소 승리의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재현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민서의 옛 연인 준호를 법정에 불렀다. 준호는 민서가 몇 년 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재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준호는 법정에서 말했다. 민서와 저는 연인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배신했죠. 민서의 심장이 무너졌다. 준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은 민서의 신뢰를 다시 한번 흔들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준호의 증언은 민서에게 치명타였다. 그는 민서를 비난하며 그들의 과거를 왜곡했다. 민서는 저를 이용했어요. 그는 자기 비밀을 숨기기 위해 저를 버렸죠.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준호를 사랑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끝났다. 준호는 민서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그를 떠났다. 하지만 이제 준호는 재현의 편에 서서 민서를 공격하고 있었다. 은주는 민서를 다독이며 말했다. 민서 씨.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야. 너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왜 이러는 거야? 준호는 민서의 눈을 피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민서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법정 밖에서 지은과 태민은 민서를 기다렸다. 지은은 오빠의 표정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오빠.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민서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은아. 넌 잘못 없어. 이건 내 싸움이야. 그날 밤 민서는 수연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그는 수연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준호는 내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내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헤어졌어요. 수연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예요. 수연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자신을 사랑해야 했고, 그 사랑은 수연과 커뮤니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법정 싸움은 계속되었다. 은주는 준호의 증언을 반박하며 민서의 진실을 밝혔다. 민서 씨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그녀의 말은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재현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는 결국 자신의 행동을 일부 인정하며 사과를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민서는 법정 밖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널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 순간 민서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연, 지은, 태민, 은주. 그리고 커뮤니티가 그의 곁에 있었다. 하지만 재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협박을 보냈다. 민서. 넌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민서는 그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재현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공판날. 민서는 법정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했다. 저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커밍아웃했어요. 그 선택은 제 삶을 바꿨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거예요. 그의 말은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재현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배심원들은 민서의 진심에 감동받았다. 판결은 민서의 승리로 끝났다. 재현은 괴롭힘과 협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민서와 지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민서는 법정 밖에서 지은을 끌어안았다. 지은아. 이제 괜찮아. 우리가 이겼어. 지은은 오빠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오빠. 고마워. 사랑해. 민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는 수연의 도움으로 지역 리뷰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수연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데이트를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수연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은 내게 정말 특별해요. 같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요.
민서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수연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민서의 어머니는 점점 더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민서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 지은 그리고 새로운 가족인 커뮤니티와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 날 민서는 지은과 함께 한강변에 앉아 있었다. 지은은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너 정말 멋져. 나도 너처럼 강해질게. 민서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은아,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 그날 밤, 서울의 네온 불빛 아래 민서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더 큰 것을 얻었다. 사랑, 용기,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힘. 그의 커밍아웃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싸우고, 사랑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지은과 수연, 그리고 그의 새로운 가족이 함께할 것이다.